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전의 슬램덩크와는 양극단적인 면을 좀 보여주는 컨텐츠가 아닌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별자리가 염소자리였다.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캐프리콘 염소자리에서 캔서 개자리의 여정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듣다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다시 별자리 방송 천문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정보에 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개봉한 만화 영화. 오늘 제가 이 만화 영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약간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로 만든 영화의 느낌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퍼스트 슬램덩크.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 원래 직업이 만화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웹툰 작가라고 명칭이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뱀프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할 때, 그때 소년 챔프에서는 슬램덩크가 연재를 했었고, 제가 연재했었던 IQ 점프에는 드래곤볼, 이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한국 잡지 만화의 넘버원 인기 순위 1위를 계속해서 제패했던 작품이 이 슬램덩크 그리고 드래곤볼, 요 두 작품이었거든요. TMI지만 제가 딱 한 번 드래곤볼을 이긴 적이 있었어요. 놀랬어? 일단 거두절미하고 그때는 만화, 이 코믹스의 인기가 꽤 대단했었어요. 메가 히트작들은 뭐 거의 100만 부가 넘는 그런 작품들도 꽤 있었고, 거의 뭐 한국 만화, 일본 만화의 전성기 이런 때였고, 지금은 이제 젊은 학생 친구들이 만화 말고도 돈 쓸 때가 많죠. 연예인 언니 오빠들 덕큐도 해야 되고 게임에도 돈을 써야 되고 본인들 치장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뭐 이런 때 이런 뭐 시절이지만, 그때는 만화책을 한두 권 사서 모으는 게 추억이었던 그때 그 시절.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별자리 채널이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의 메가 히트작 이런 작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별자리를 가지고 와서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다가 꽤 많이 응용을 했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딱 확인했었던 작품은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슬램덩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꽤 많이 좋아하시는 이 블리치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캐릭터 설정들을 보면은 실제로 슬램덩크 안에 북산의 그 5인방에 대한 별자리 정보가 실제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주인공인 강백호는 이제 남의 얘기를 듣기 싫으면 귀를 탁 닫고 굉장한 열혈 고교생으로 나오거든요. 체력도 굉장히 좋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뭐겠습니까? 양자리예요. 그리고 그의 라이벌인 서태웅은 굉장히 말수가 없는 과묵한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 컨셉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서태웅은 정갈자리, 북산의 주장 채치수, 주장 그럼 벌써 딱 생각나시잖아요. 권력. 그래서 채치수의 캐릭터는 캐프리콘 염소자리였고, 그 다음에 불꽃남자 정대만. 정대만의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이 불꽃 뭐 그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제 리오 사자자리죠. 그리고 이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된 송태섭은 제가 알기로는 쌍둥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를 알고 그때 당시에 이 코믹스를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을 그린 다케이코 이노우에라는 이 만화 작가분, 이분의 생애를 서치를 해보면 염소자리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한 어떤 농구 덕후셨대요. 그래서 슬램덩크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일본에서조차 농구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때 슬램덩크가 연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슬램덩크, 이 어마어마한 레전드 작품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슬램덩크를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백호의 그냥 성장기거든요. 소연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소연이는 물고기 자리죠. 농구를 시작하게 된 어마어마한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강백호의 성장기. 이게 바로 이제 슬램덩크의 기본적인 시놉시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고교의 캐릭터들이 막 여기저기 들러붙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점이 슬램덩크는 초반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강백호가 농구를 가르쳐주는 무슨 농구의 교본 같은 그런 씬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염소자리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별자리거든요. 장인 정신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노우에라는 이 작가분은 염소자리 에너지가 만땅, 그리고 물병자리 에너지가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면 물병자리 에너지가 이 소통,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강백호도 계속해서 이 염소자리처럼 성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물병자리의 정보 공유, 농구에 대한 어떤 팁들을 알려주는 이런 어떤 구성으로 작품이 론칭되었었다. 근데 그러했던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이게 몇 년 만이죠. 거의 한 반올림 하면 한 30여 년 만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만화, 영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영화관에 가서 진짜 철철철 울면서 애니메이션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아재들은 과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 생각보다 완성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슬램덩크의 작화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어떤 연출력, 이게 정말 압권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노우의 작가 본인이 이제 이 연출이나 작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니로 봤던 슬램덩크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별자리 공부를 정말 재밌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이 있는 어떤 셀럽이나 내가 정말 호감이 있는 뭐 이런 분들의 별자리를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그들의 여정이 좀 보여요. 아주 놀랍게도 성숙한 별자리들은 자기의 길에 맞게 이렇게 가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제가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느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슬램덩크 연재를 했을 때는 염소자리의 에너지가 상당했었지만 퍼스트 슬램덩크, 세월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장편 만화 영화는 오히려 캐프리컨의 반대 별자리인 캔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상당한 신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뭐 내용을 스포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송태섭이라는 인물의 어떤 가족사, 그리고 산왕공고 라이벌의 정우성이라는 캐릭터의 개인적인 감정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전에 슬램덩크의 단행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주인공 송태섭의 감정을 차곡차곡 빌드업해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찡한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화, 영화 같다, 이런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거든요. 연출 방식이며,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이 각색 부분에서도 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듯한 아주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실제 그 선사인, 내 별자리에서 정말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반대 별자리의 여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염소자리와 개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같은 별자리예요. 거의 양극단에 있어서일 뿐이지 이 뿌리는 같다. 그러니까 양자리와 천친자리, 황소자리와 정갈자리, 쌍둥이자리와 사수자리,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별자리들은 결국엔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전의 슬램덩크와는 양극단적인 면을 좀 보여주는 컨텐츠가 아닌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별자리가 염소자리였다. 다케이코 이노우에는 캐프리콘 염소자리에서
캔서, 개자리의 여정을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성실함, 권위, 권력, 초현실주의 이런 쪽에서 보호, 양육, 케어, 감정적인 가족의 이런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개자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다른 만화 작가분들 혹은 소설가분들 이런저런 어떤 동료 아티스트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자기 별자리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국엔 본인의 별자리에 맞는 여정을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어스트롤러지, 별자리 공부를 오히려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지금 이 지구 게임 자체를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시덥잖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컨텐츠 굉장히 흥미로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이 다음에 조금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